저의 유년 시절은 단 지하방에 살면서 약 10년간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을 살았습니다. 무일푼에 시작을 해서 현재 직원 수 50명 이상의 CEO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는 제가 만들어 놓은 항아리 공식 때문이었죠.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부자가 될 수 있는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투자와 파이프 작업을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부자 되는 공식, 항아리 공식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려면, 즉 돈을 벌려면 텅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텅 빈 항아리에다가 최소 50번 이상의 물을 길어다 날라서 꽉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다 채워진 항아리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타이탄의 도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벌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텅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채우다가 다 채우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이죠.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이 텅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을 지속적으로 텅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하다가 발전 가능성이 좀 더디거나 안 보인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현실적으로 나에게 큰 도움이 될까? 이런저런 의심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면서 물을 채우는 속도는 더뎌지고 결국에는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시간과 돈을 1대1 비율로 교환하면서 살았는데 이놈의 항아리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1 비율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심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투자와 파이프 작업은 노동력, 즉 나의 돈과 시간을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임장이라는 걸 갔어요. 그렇게 임장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가 다 소비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이 하루를 다 날리는 이 시간에 내가 알바라도 했으면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라도 벌었을 텐데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되죠. 이것이 2번 내지 3번 정도 계속 반복된다면 고민만 하던 것이 부정적인 확신으로 변질되고 더 이상 항아리에 물 붓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물을 채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 텅 빈 항아리에다가 한 번이라도 찰랑찰랑하게 가득 물을 채우신 분들은 숨은 트릭을 알게 돼요. 처음 물을 채울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항아리의 입구가 지속적으로 좁아져 물을 채우는 양이 줄어들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경험이 있다면 물을 다 채우면 나에게 자동화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파이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이 텅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처음엔 어떤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울지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지만 코로나 이후 세상에 달라질 세상을 미리 대면해서 소액 경매, 온라인 무자본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상가, 즉 블로그 육성, 전자책 출판, 유튜브 운영 등 이런 식으로 항아리를 미리 만들어놔서 처음에 항아리부터 물을 채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해당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까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기존 영상을 참고해 드릴 테니까 해당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당 항아리를 물을 붓는 기준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쉽고 편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어 보자, 이 블로그라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보자 라는 큰 마음을 먹고 블로그에다 글을 한 2-3개 정도를 써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댓글도 없고 방문자도 없고 유입자도 없어서 바로 실망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 시간에 게임이나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블로그 쓴 게 아까워서 또 다른 항아리를 만들어요. 전자책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누가 좋다던데
나도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블로그 썼던 거를 다시 가져와서 가공하여 전자책을 쓰는데 맥락도 안 맞고 내용도 너무 허술해서 한 3-4페이지 쓰다가 결국엔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유튜버들을 보고 스마트 스토어가 대세라고 하여 도매국이나 도매토피아 같은 곳에서 대충 물건을 찾아 위탁 배송이 가능한 스마트 스토어 본인 사이트에다가 물건을 올려놓는데 어쩌다 한 개 팔리면 도매 사이트에서 품절이고 혹은 팔아도 남은 금액이 많이 있지 않아서 들어가는 품 대비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또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를 하냐, 그냥 한 방에 돈을 벌 수 있는 경매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하시면서 경매 공부를 또 시작을 하시죠. 그렇게 남들도 좋아하는 아파트를 대충 선정해 놓고 임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 임장하다가 주차 잠깐 했는데 불법 딱지 하나 끊고 그러다가 주차비도 나가고 목이 마르니까 음료수도 사 먹고 하루 종일 돈만 쓰다가 임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입찰까지 해보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폐차하게 되죠. 아니면 투기 지역인지도 모르고 임장을 했다가 대출 안 나온다는 걸 나중에 듣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블로그 항아리, 그리고 전자책 항아리, 스마트 스토어 항아리, 경매 투자 항아리에다가 항아리만 다 만들어 놓고 물은 10분의 1 정도만 채우지 못한 채 전부 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항아리에다가 전부 물을 채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을 채우다 보면 입구가 좁아들어서 나중에는 그만큼의 품이 들어가지 않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그냥 열심히만 채우면 되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만 물을 채우면 또 안 돼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인데 이 첫 번째 항아리를 스마트 스토어를 세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아이템은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잠시 보류되어 집에서 육아하는 홈 육아가 많이 늘어나니까 아이들 장난감을 팔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막무가내로 소싱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검색 포털에다가 조회수를 검색해 보니까 장난감 키워드라는 키워드 하나만 조회수가 5만 건 이상이 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리뷰가 수천 개 달린 빅브랜드 업체가 상단을 거의 도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로 진입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는 행위라 카테고리를 좀 좁혀서 특색을 가지고 다시 소싱을 잘하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도라기 장난감이라는 카테고리를 좀 더 협소하게 줄어들게 해서 거기에 맞는 상세 페이지나 제품 이미지를 유니크하게 구성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장난감이라는 대표 빅브랜드 업체들이 거의 상단에 도배하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라 카테고리를 좀 더 협소하게 줄여서 도라기 장난감이라는 이런 카테고리, 이 협소한 카테고리에다가 오히려 시간과 노동력을 좀 더 투여했죠. 그렇게 올리기 시작하자마자 한두 개가 팔리기 시작하고 양질의 후기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건 도라기 장난감, 유아 장난감이라는 대표 키워드들도 막 1페이지로 진입하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장난감이라는 대표 키워드에도 1페이지까지 노출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색을 갖춘 스마트 스토어 때문에 현재는 판매량이 많이 늘어서 직구로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곳에서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하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금형도 미리 제작을 해서 본인만의 브랜드를 갖는 게 꿈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분의 문의 주신 이 상품들은 제가 이분의 특색과 이분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침범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기 장난감이라는 키워드를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열심히만 항아리를 채운다면, 즉 빅브랜드가 상단에 도배하고 있는 장난감이라는 키워드만 계속적으로 비빈다면 물을 채우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지칠 수가 있어요. 무작정 여러 개의 상품을 계속적으로 등록하게 되면 많은 CS 문의가 올 수 있고 위탁 배송 업체의 물건이 품절되고 심지어는 환불까지 발생이 됩니다. 이러면 기존 상품 등록했던 걸 다시 찾아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찾아서 기존 상품을 또 지워야 되고, 또한 CS 문의가 들어오면 많은 상품을 등록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인지 인지도 하지 못하고 고객 불만만 계속 커지는 경우가 발생되죠. 즉
돈은 벌지 못하는데 할 일만 무한정 늘어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돼서 결국에는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표 키워드에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게 아니라 특색을 갖춘 그런 상품군을 선정해서 아이템을 소싱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포화되지 않는 그런 청정 지역의 아이템을 선정하고 차별점을 적용하여 홍보한다면 자연스럽게 진성 구매자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 양질의 후기가 누적됨에 따라 노동력을 더 이상 투여하지 않아도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단순하게 근로소득에만 의존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꼴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하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정적이죠. 정해진 시간과 이동거리가 정해져 있어 일정 수입 이상을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거기에다가 매일 신규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어려움도 발생되죠. 하지만 이 퀵 서비스를 기업 고객 위주로만 타겟팅을 좁혀진다면 더 이상 신규 고객은 유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업 고객에만 제공할 수 있는 포인트나 번개 배송이라는 타이틀을 만들게 되고 이런 식의 차별점을 만들게 되면 기업 고객의 클라이언트 유치가 점차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퀵 배송하는 게 한계점이 오고 콜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대신 퀵 배송을 할 수 있는 기사님들을 모집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항아리에 물은 채우지 않아도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공식과 물을 채우면 채울수록 항아리 입구가 줄어들어 더 이상 물을 안 채워도 물이 가득 차 있는 항아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액 경매, 블로그, 전자책,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운영까지 전체적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한번 채워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밑에 하단 댓글에다가 영상 후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항아리에다가 어떤 식의 물을 채울 건지 간략하게 목표나 향후 내가 그리는 꿈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댓글 선정을 총 5분을 해서 1등은 대장TV 패키지북을 전달 드릴 거며 여기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4분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더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